네, 스칼라 프로그래밍 기초 투어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extract object 할 차례인데요. 이게 전 뭔지 모르겠네요. 한번 읽으면서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extract object는 하나의 extract object는 어떤 오브젝트인데 하나의 오브젝트인데 unapply 메소드가 있는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는 클래스 같은 건데 이제 딱 인스턴스 하나만 있는 거죠. 클래스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중에도 unapply 메소드가 있는 거를 extract object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apply 메소드가 마치 어떤 컨스트럭터로 일하는 거에 반해 unapply 메소드는 아니야 다시 아직 apply 묶여 있네요. apply 메소드가 컨스트럭터이고 어떤 아규먼트를 받아서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에 반해 unapply는 어떤 오브젝트를 받아서 tries to give back the argument. 아규먼트를 뽑아내는, 역으로 뽑아내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패턴 매칭과 파셜 펑션에 굉장히 자주 쓰여요. 패턴 매칭은 우리가 배웠는데 파셜 펑션은 어떤 건지 아직 설명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그때 뭐 펑션스 하면서 일부 뭐죠? 아규먼트 리스트 여러 개 받는 거 파셜 그거를 커링이라고 했었는데 커링 관련된 얘기가 나올지 한번 예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이라는 클래스나 어떤 오브젝트를 임포트 했고요. 오브젝트는 커스터머 아이디라는 걸 우리가 직접 만드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만드는 게 되고 apply가 있고 apply가 이제 컨스트럭터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보죠 더 unapply는 커스터머 아이디를 받아서 어떤 스트링을 다시 뽑아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아이디를 만들어내는데 스트링에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커스터머 아이디로부터 다시 원래의 스트링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코드를 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얘는 일단 apply 했을 때 어떤 name 다시 랜덤하고 next long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next long이니까 이제 임의의 숫자가 나오겠죠. 임의의 긴 숫자가 나올 거고 이름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커스터머 아이디를 임의로 발급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은 중복될 수 있으니 이름 뒤에 어떤 임의의 긴 숫자를 넣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거네요. unapply는 커스터머 아이디 긴 걸 받아서 커스텀 아이디에서 스플릿을 했죠. 스플릿을 해서 다시를 스플릿했어요. 스플릿하면은 이 앞뒤 기준으로 이름과 이 긴 숫자로 쪼개져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어레이 스트링이 나왔네요. 스플릿 메소드에서는. 이거는 이제 일반 어레이를 쓰는 거 보니까 자바에 그냥 스플릿 메소드를 그냥 쓴 것 같아요. 스칼라 거였다면 좀 더 뭐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어레이가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자바에 있는 스플릿 메소드를 쓴 것 같습니다. 여기에 if 조건으로 스트링 어레이 위에서 바로 쪼개낸 거에 테일은 아마 이거는 자바에 없는 거니까 스칼라에서 추가로 구현한 것 같아요. 마지막 끝에 게 비어있지 않다면 non empty라면 스트링 어레이에 헤드가 있다는 걸 뽑고 아니면 없다는 걸 뽑자. 그거네요. 테일이 non empty다. 테일이 뒷부분에. 그러니까 헤드하고 테일 하면 보통 이제 리스트를 다룰 때 헤드가 맨 앞에 요소고 테일이 나머지 뒤에 다른 리스트잖아요. 서브 리스트. 테일이 non empty라는 건 first가 일단 있다는 거, 헤드가 일단 있다는 거죠. 헤드가 일단 있다는 거고 뒷부분에 뭔가 하나 이상의 요소가 있다는 거니까 non empty 하나 이상의 요소가 있다는 걸 가정했으니까 뒷부분에 숫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커스터머 아이디 형태라고 여겨서 앞에 이름만을 따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pply 했을 때는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내고 임의의 숫자를 잘라서 원래 이름만 복원해내는 게 unapply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오브젝트에 apply와 unapply 메소드가 있는 걸로 봤고요. 이어서 용법을 보면 아마 extractor 오브젝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value로 어떤 커스터머 1 아이디를 했고요. 커스터머 아이디라는 걸 apply로 써서 수경. 수경? 이거 신기하네요. 한국 이름이죠. 딱 봐도. 누가 썼길래 수경이 있죠? 어쨌건 수경하고 랜덤 인트로 랜덤 롱으로 이상한 숫자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임의의 숫자고 얘를 매치를 하는데 케이스 커스터머 아이디의 네임으로 매칭을 했어요. 그러면 print ln name. 흥미롭네요. 이게 평소에 여기서 썼을 때는 새로운 커스터머 아이디를 만들 때 쓰이는데 패턴 매칭에 쓰일 때는 다시 분해해내는 데 쓰나 봐요. unapply가 여기서 호출된 느낌이고
그랬을 때는 name이 된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none이 나왔으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뽑아낼 수 없다. 정상적인 커스터머 아이디 패턴이 아니다. 라는 걸로 찍히는 구문이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정상적인 패턴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 프린트 수경이 찍히고 나올 것 같아요. 좋네요. 스칼라가 참 멋진 기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틀린도 이런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쨌건 패턴 매칭을 extractor, unapply에 매칭시켜서 쓸 수 있는 구문이 있네요. 좋아 보입니다. 네, 프로그램 하다가 이게 딱 떠오를지는 모르겠어요. 익숙치가 흔한 용법은 일반적으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패턴 매칭이 저한테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지 확 떠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apply 메소드는 커스터머 아이디를 이름으로부터 만들어내는데요. 이거 뭐 스트링이긴 한데 커스터머 아이디 스트링이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둘 다 스트링이죠. 커스터머 아이디도 스트링이고 네임도 스트링 결과가 나오니까 unapply는 그거에 역을 해요. 네임을 다시 거꾸로 찾아내는 거꾸로 연산을 해요. 역연산을 해요. 역산을 해요. 우리가 커스터머 아이디 수경을 콜하면 이거는 쇼트 짧은 문법인데요. 뭐냐면 호출한 거 커스터머 아이디에 apply 이거를 호출한 것과 동일한 짧은 문법이 나오고요. 케이스 커스터머 아이디 네임을 호출했을 때는 패턴 매칭 구문에 여기서 했을 때는 우리가 마치 unapply 메소드로 호출한 것과 똑같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하나의 값 정의는 패턴을 써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extractor는 어떤 값을 초기화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unapply 메소드가 어떤 값을 제공하게 됩니다. customer to id가 있고요. customer id 만들어 놓았고 value로 customer id name을 하게 되면 customer to id에서 name을 뽑아내는 야 이거 뭐 막 나가네요. 이런 기능도 있네요. value를 새로 만드는데 이 경우에 패턴 매칭 하듯이 customer id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내 뒷부분에 right hand side에 있는 거를 패턴 매칭해서 뽑아낸 결과를 name에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만약에 매칭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none도 줄 수 있잖아요. none을 주면 name에 뭐가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면 옵션 스트링이 되려나요? unapply의 결과 타입은 옵션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만약 나온다면 이 네임이 옵션 스트링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매칭까지 해서 주는 거라면 매칭이 안 될 때의 경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바로 지금 워크시트에서 쳐보면 좋을 텐데 그 래플 같은 거 있잖아요. 스칼라에 워크시트에서 바로 실행해 보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워크시트 준비가 안 돼 있네요. 다음에 워크시트 하나 띄워놓고 바로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보죠. 일단 이거는 발 네임의 커스텀 아이디의 unapply의 get이네요. get까지 했으니까 옵션이 아니라 스트링이 나와버리겠네요. 여기까지가 옵션이고요. 옵션 스트링이 나왔을 거고 거기에 get을 때리면 스트링을 뽑아내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get이 안 될 때, 패턴 매칭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그거죠. right hand side가 반드시 커스터머 아이디일 거니까 그죠? 일반 스트링이 여기 오진 못할 테니까 이제 반드시 매칭이 어, 되겠죠. 그죠? 되겠죠. 여기서는 이게 임의의 값이니까 이거 좀 애매하다. 제가 좀 자신이 없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신 없으니까 약간 설명을 흐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다행히 밑에 설명이 나오네요. 매칭이 되면 네임이 이제 빈 스트링이 나올 테고 매칭이 없으면 매치 에러가 발생합니다. 예외를 발생시키네요. 익셉션이 떠버리나 봐요. 스칼라 매치 에러라는 익셉션이 떠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다른 데서 이제 캐치가 되겠죠. 캐치가 안 되거나 최상위로 올라가거나 커스텀 아이디 네임 3의 경우 얘는 다시 두 개가 없으니까 매칭이 안 되고 넌에 빠질 거고 넌에 빠졌을 경우 여기에 네임 3을 뽑아낼 수 없으니 익셉션이 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unapply의 return 타입은 반드시 아래 중에 하나여야 해요. 만약에 단지 테스트라면 불린 값을 줘야 되고요. 어떤 검증 예를 들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even 짝수인지 확인하는 거 이런 거는 불린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t의 서브드 밸류가 나온다면
내가 주어진 서브 밸류가 나온다면, 하나의 서브 밸류가 나온다면 옵션 t 형태로 해야 되고요. 방금 예제가 이거였죠. 옵션 스트링 이걸 썼으니까. 만약에 몇 개를 반환해야 한다면 t1부터 n까지 옵셔널 투플로 묶어야 된다. 투플로 반환하는 얘기네요. 투플로 반환하는데 다 매칭됐을 땐 그 투플을 주고 터플을 주고, 아니면 옵션 형태, 옵션을 제일 밖에 감싸서 매칭 안 됐으면 넌이 나올 거고, 매칭 됐으면 썸에 이 투플이 나오게끔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는 눈에 딱 와닿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분리는 어떨 때 쓰는 거지? 이건 실제 코드 예제를 눈에 봐야 그때 그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때로는 종종 뽑아야 될 값들이, 추출해야 될 값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불특정 개수의 값들을 반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인풋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extractor를 unapply sequ를 줘서 정의해서 그게 옵션의 시퀀스 t를 반환하게끔 하면 돼요. 튜플이 아니라 시퀀스를 하라는 얘기네요. 튜플은 이게 여러 개가 이제 고정돼 있겠죠. 튜플은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을 텐데 고정돼 있지 않은 경우는 시퀀스를 리턴하세요. 그리고 메소드 이름을 unapply 시퀀스로 하세요. 이런 거에 흔한 예는 리스트를 디스컨스트럭처링 해서 리스트 xyz로 하는 경우, 스트링을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해서 이렇게 뭐 딱 정해진 개수의 패턴으로 매칭할 때 이름과 남은 이름들 어쩌고 저쩌고 패턴이 뒤에 나오겠죠. 것처럼 쓸 때 쓸 수 있어요. 요거 좀 어렵네요. 예제가 좀 더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건 지금 unapply라는 기능이 있고, 오브젝트에서 extractor 추출하는 메소드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나의 값을 리턴할 때는 옵션하고 원래의 t값, 스트링이 됐던 뭐가 되면 주고, 여러 개일 때는 터플로 주면 되고, 몇 개인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옵션에 시퀀스로 줘라, 시퀀스 타입으로 줘라, 이런 설명입니다. 더 설명해봐야 제가 잘 모르는 게 드러날 테니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코드를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자신 없는 시간이었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이 이제 자주 쓰이는 문법이 나올 것 같네요. for comprehensions, for 문법, 반복문이나 어떤 시퀀스를 매핑하는데, 패턴 매칭해서 뭐 필터링 하는데 이런 구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